네,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그 소개 들으신 것처럼 저는 이번 이제 3월 1일자로 이제 발령받아서 이제 경희대학교 그 의과대학 이제 생화학 분자생물학 교실에 이제 부임하게 된 이화진입니다. 그 감사하게 이제 또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질문은 결국 암이라는 게 어떤 세포에서 그리고 어떠한 메커니즘과 작용으로 돌연변이라는 게 쌓여서 유래가 되었을까라는 이 큰 질문에서 제 연구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 연구의 그 출발점을 이제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뭐 바이오인포메틱스와 뭐 기계학습과 AI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고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의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러한 이제 암의 원발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돌연변이가 어떻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졌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는 교수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여러분께 전달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 여러 이제 축 중에서 이제 또 제가 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런 싱글셀 기반 데이터를 이제 그 여러 이제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분석의 어떤 부분 이전에 이제 싱글셀 기반으로 어떠한 이제 연구들을 하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제약 산업에서 이거를 연계해서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실증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는 위주로 이제 아마 이 발표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싱글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요.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싱글셀 RNA-seq 관련해서는 한번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뭐 싱글셀 RNA-seq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싱글셀 그 오믹스가 여러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터치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연구적인 실사례와 제약산업에서의 어떤 활용도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믹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오믹스들이 있죠. 뭐 그 돌연변이나 여러 가지 뭐 지노믹스라고 대표되는 그런 오믹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해서 그 RNA 레벨을 이제 전체 이제 유전자를 보는 전사체를 분석하는 어떤 학문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에피지놈이라고 해서 그 예를 들어 이제 히스톤 단백질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됐는지 혹은 이제 DNA가 어떤 부분에서 메틸레이션이 됐는지 뭐 그 메틸레이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이드록시 메틸레이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부분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거 이게 에피지노. 그리고 이외에도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뭐 메타볼로믹스라든지 프로테오믹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오믹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믹스들을 이제 싱글셀이라는 어떤 그 기반에서 나타나기 전에는 전체 뭐 티슈면 티슈, 셀이면 셀, 이거를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그 자체를 하나의 샘플로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스풀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마이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한 2010, 그 5년, 7년 이 사이부터 급격하게 이제 논문들이나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걸 제가 이제 보통 이 싱글셀 시대로 어떤 대전환이라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싱글셀 시대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센트럴 도그마에서 보통 얘기하는 DNA, RNA,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싱글셀 레벨의 어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일의 어떤 하나의 형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티오믹스라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분석들을 통합시켜서 이제 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연계성과 결과들을 또 보여주는 형태를 또 많이 연구를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면 이런 싱글셀 레벨에서의 분석이 왜 필요하냐?
Why라는 어떤 질문에 저희가 좀 접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싱글셀로 하지 않았던 어떤 분석의 예시, 그리고 싱글셀로 했을 때의 예시, 요거를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예시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티슈를 예를 들어 그라인딩이나 깨서 RNA 시퀀싱을 돌리게 되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을 한데 뭉뚱그려서 한 환자 혹은 한 샘플당 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 이제 그 셀 타입에서 혹은 인제 각각의 셀들에서 사실은 발현량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세한 어떤 프로파일을 볼 수가 없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제 싱글셀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인제 싱글셀 데이터를 '단일 세포 개별 단위로 내가 분석을 한다.'라고 좀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그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각각의 세포 단위를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셀 타입들에 해당이 되는지를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클러스터링이 되게 되면 각각의 셀 타입별로 발현량이 인제 그 프로파일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이런 벌크 데이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제 발현량의 어떤 차이들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제 벌크 수준의 데이터는 각 주인별로 각 샘플별로 데이터 포인트가 1개 있는 건데 싱글셀 수준의 데이터에서는 각 유전자별로 데이터 포인트가 뭐 각 셀별 뭐 혹은 셀 타입별 이렇게 해서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데이터의 어떤 디멘전이 확 늘어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분석이 이제 히스토리가 사실은 좀 그렇게까지 짧지는 않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싱글셀을 가지고 이제 RNA 프로파일링을 한 것은 2010 년도 이전부터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셀 하나하나를 이제 매뉴얼하게 뽑아서 이제 시퀀싱을 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셀 하나하나를 인제 그 똑똑똑 그 이 플레이트나 이런 데 떨어뜨려서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멀티플렉싱의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가 이게 인제 그 플루이다임 C1이라는 어떤 장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인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를 통해서 셀 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뽑아낸 걸 멀티플렉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인제 더 나아가서 뭐 나노 드랍렛 뭐 피코웰 바코딩 등등이 인제 그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퀀싱 싱글셀 시퀀싱의 어떤 throughput이나 이런 것도 셀 뭐 10 개에서 100 개에서 1000 개에서 요즘은 이제 기본은 이제 만 개에서 수십만 개는 기본으로 해야 인제 논문을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인제 이르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싱글셀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아까 뭐 후속 유전체 얘기했었던 뭐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이제 크로마틴 어세시빌리티로 대표되는 인제 이게 헤테로크로마틴이냐 유크로마틴이냐를 인제 그 각각의 인제 지노믹 리전에서의 어떤 그 분류를 각 셀별로 혹은 셀 타입별로 할 수 있는 어떤 형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RNA 뭐 그 심지어 요즘은 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슬라이드에서 인제 스페이셜하게 이제 그 투머 바깥쪽 아니면 투머 안쪽 이런 데서 각각의 인제 RNA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파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제 싱글셀 RNA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제 단위에서 싱글셀 어떤 분석들이 인제 많이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10X 지노믹스 예 파이프라인인데 과거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앞에 보시게 되면 여러 이제 방식들이 많이 논문으로 이제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0X 지노믹스라는 이 회사가 싱글셀 그리고 그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스페이셜 시퀀싱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목적으로 해서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하고 이 회사가 거의 이제 도미넌트하게 현재로서는 그 시퀀싱 회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0X 지노믹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저희가 PCR 보통 생각하게 되면은 뭐 PCR 프라이머가 있고
DNA 혹은 뭐 이런 RNA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증폭을 하는 걸 통해서 결국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시퀀스들을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갖춰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라이머들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머들이 다 그 어떤 각 프라이머별로 이 10x 바코드라고 해서 이 바코드 이제 DNA 시퀀스들이 각각의 유니크하게 시퀀스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시퀀스들이 다 유니크하기 때문에 나중에 증폭이 돼서 RNA 데이터가 나올 때, 아, 이 바코드에 해당됐던 어떤 부분은 어떤 유전자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 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그 여기서 하는 형태는 그 오일에 셀을 싸면서 동시에 이제 비드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드랑 셀이랑 오일이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세 개 복합체가 되면서 그 잼이라는 어떤 형태로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RNA 시퀀스 이게 폴리에 기반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에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폴리아데니네이티드 시퀀스에 상보되는 이 TTTTT 시퀀스까지 이제 프라이머에 포함이 돼서 결국 폴리아데니네이티드 된 프로세스된 mRNA들이 시퀀싱이 된 형태다. 증폭이 돼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x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플랫폼 자체는 일루미나 거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전 단계까지 이제 10x 지노믹스에서 뭐 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질문이 네. 저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비드 한 개 한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비드가 각각 하나씩인데 여기 프라임과 위에 프라임과 붙어 있다. 맞습니다. 비드 하나가 싱글셀 하나하고 네. 결합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비드가 보통 한번 설치를 할 때 비드가 몇 개 정도 돼요? 만 개? 그거는 이제 프로파일링의 목표 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목표 셀이 보통은 이제 한번 그 분석을 할 때 최소 이제 목표 셀이 5,000개다. 이러면 한 비드나 이 드랍렛을 한 10,000개에서 15,000개를 이제 뽑게 되고요. 만약에 뭐 10,000개, 15,000개 그 이상을 하겠다면 보통 2배에서 2.5배 정도를 보통 준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x 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키트와 이제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분석 툴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그 연구자들 이제 뭐 라우스 아지타라는 되게 유명한 뭐 슈낫이라는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혹시 그때 이전의 수업에서 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슈낫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든 그 라우스 아지타라는 이 교수님 랩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이 싱글셀 쪽으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그 싱글셀 그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해보고 싶은 어떤 그리고 보고 싶은 데이터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그 또 테이크홈 메시지들을 드려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싱글셀 데이터로 뭘 알고 뭘 볼 수 있는지를 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영역에서 현재 이제 연구의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나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주목을 해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싱글셀 RNA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벌크 티슈에서의 RNA식이나 트랜스크립톤 프로파일링을 이제 싱글셀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싱글셀 RNA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는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립니다. 이건 워낙에 안에는 수학적인 어떤 부분과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에서 이제 그 알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그럼 싱글셀 가지고 뭘 볼 수, 뭘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각각의 이제 그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셀 타입이 어떤 것들이 이 한 샘플 안에서 존재하는지라는 거를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첫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그 끝단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 캔서가 이제 에볼루션을 한다든지 어떤 약물을 처리했을 때 그 4시간, 뭐 6시간, 12시간, 24시간 뒤에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이 변하는지 이런 걸 트라젝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진 레귤레토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어떤 패스웨이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 됐고 디액티베이션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셀 타입별로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셀 타입을 이제 규정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때까지의 많은 이제 연구자분들이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뭐 블러드셀 같은 경우는 어떤 마커를 가지고 있으면 CD4 T셀이다. 어떤 마커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거는 B셀이다. 어떤 것이 NK셀이다. 이런 키한 마커의 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지인의 어떤 익스프레션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 바탕으로 해서 이런 마커진들을 가지고 오른쪽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싱글셀 RNA-seq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면은 싱글셀 RNA-seq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요 파트들이 어떤 셀 타입들이 현재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얼마나 구분이 잘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심지어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개의 샘플이 있다면 각각의 샘플에서 예를 들어 특정한 셀 타입의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라젝토리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과 끝을 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헤마토포이시스나 아니면은 플로리포턴트 스템셀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iPS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처음과 역분화 단계에서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싱글셀을 가지고 이렇게 트라젝토리 분석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에서 어느 쪽으로 각각의 세포들이 뭐 분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요걸 그려낼 때 예쁜 그림이다 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그려내지는 과정에서 지금 노멀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그려내지는데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는 특정 파트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각각 개별적인 이제 유전자에 대한 발현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셀 타입에서 어떤 진들에 대해서 발현이 많이 이루어지는지 적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싱글셀 RNA식 데이터나 그 논문이라는 걸 볼 때 이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많아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X축과 Y축이 뭔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진에서 어떤 셀 타입에서 발현이 많다 적다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친절하게 또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그 키모카인에 의해서 스티뮬레이션이 됐을 경우에 익스프레션이 확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클러스터링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해서 실제 그 진 익스프레션 레벨이 여기 Y축에 있는 진 익스프레션 레벨이 실제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각 세포 타입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싱글셀 RNA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이제 쥐인들이 셀 타입별로 많이 된 것, 적게 된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싱글셀 분석이 이제 싱글셀 RNA식을 제가 지금 예시로 들어서 뭘 알고 뭘 볼 수 있는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싱글셀 RNA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많이 논문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 정상 세포, 정상 티슈에서는 어떻게 세포 타입이 분포되어 있고 어떠한 이제 진 익스프레션 패턴들이 있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많이 이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노멀 리버인데요. 노멀 리버에서 이제 원래 알려진 그런 셀 타입들이나 좀 레어한 셀 타입들이 이제 검출이 다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트라젝토리 분석을 통해서 헤파토사이트도 여러 종류의 헤파토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헤파토사이트들 종류들에 따라서 혈관이나 그 포털에 가까우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발현 패턴이 또 달라지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알려져 있던 거를 이렇게 컴프레시브하게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암 환자들의 어떤 캔서 티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이제 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노멀한 어떤 그 뭐 림프 노드 그리고 이제 메타스타틱 림프 노드라고 해서 이 림프 노드에 이제 암세포들이 막 침투해서 이제 암덩어리가 형성된 그런 케이스들하고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캔서 티슈 기반으로 했을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때까지는 티슈 기반으로 RNA 시퀀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캔서 셀도 섞여 있고 노멀 셀도 섞여 있고 스트로마 셀도 섞여 있고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프로파일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그 의사분 그 병리학자들께서 이제 친절하게도 이제 요 특정한 샘플에서 암세포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에 대한 투머 퓨리티는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100%가 될 수 없고 보통 적으면 50%대, 많으면 80%대 그런 데이터들을 벌크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싱글셀 데이터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는 요 각각의 이제 티슈별로 이제 암세포들만 딱딱 뽑아내서 환자별로 베리어빌리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전이가 된 거 암세포와 이제 원래 사이트에 있는 암세포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더 프리사이스하게 규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싱글셀 데이터가 굉장히 그 우리가 여러 가지 테이크홈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캔서가 아닌 영역에서도 요게 이제 그 루푸스 환자의 어떤 싱글셀 RNA-seq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유럽 사람들하고 아시아 사람들하고 어떤 그 루푸스가 나타났을 때 그 이러한 그 스티뮬레이티드 된 그 이뮨 셀들의 어떤 파퓰레이션 그 개수라든지 진 익스프레션 패턴이 이런 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벌크 데이터에서는 그 속된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이제 시각화되고 그리고 이제 발현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규명이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티슈뿐만이 아니라 셀 라인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세포 그 레벨에서 실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세포 수준에서도 여러 이제 뭐 이 논문에서는 한 198개 셀 라인 가지고 이제 그 셀 타입 그 프로파일링과 싱글셀 프로파일링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셀라인들이 과연 한 종류의 셀라인만 있을까요? 여러 종류의 셀라인들이 셀 서타입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해답을 던져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 NCIH219 요거 잘 보세요. 요 네이밍 잘 보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쓰는 셀라인들이 여러 개의 셀 타입들이 섞여 있는 거였다라고 하면 다시 가셔서 실험할 때 다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여러 개로 잡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서브셀 타입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캔서 셀 라인들도 있고 되게 유니폼하게 있는 셀 라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니폼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 각각의 셀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에피데리얼 세네세스가 되게 관련된 진들이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된 셀들이 또 그 뭉치가 존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셀 라인이어도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그 상기를 하면서 이제 실험들을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셀 라인에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결과가 나오면은 항상 이런 쪽부터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 이제 싱글셀 RNA-seq 얘기를 많이 했는데 RNA-seq뿐만 아니라 이런 싱글셀 ATAC-식이라고 해서 오픈 크로마틴 프로파일링도 가능합니다. 이 오픈 크로마틴 프로파일링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헤테로 크로마틴은 이렇게 히스톤들이 엉겨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픈 크로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히스톤들이 뭉쳐 있지 않으면서 이게 풀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전사인자들이나 트랜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오픈 크로마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픈된 사이트들을 그 TN5 엔자임들을 통해서 커팅을 하게 되고 이 커팅이 된 리전들이 결국은 오픈 크로마틴이다라는 거를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전과는 다른 부분은 똑같이 이제 비드를 가지고 하는데 비드 오일을 가지고 하는데 샘플이 셀이 아니라 뉴클리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셀 가지고 하면 너무 이제 지저분한 단백질 여러 단백질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 그 프로파일링을 할 때 시작할 때 뉴클리아의 소팅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놀랍게도 이런 그 각각의 이제 셀 타입들을 다 어느 정도 규명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싱글 셀 입학식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진 익스프레션만으로 볼 수는 없었던 어떤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시그널이 없어서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오픈된 스테이트의 어떤 진들이라는 것들도 프로파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싱글셀 지노믹스라고 해서 각각의 싱글 그 세포별로 어떤 돌연변이들이 있는지, 어떤 카피 넘버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셀이나 뭐 팩스 소팅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뉴에 파지티브 포퓰레이션을 굉장히 인리치먼트를 했고 싱글셀 데이터를 통해서 인리치먼트가 확실하게 많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99.3%의 익사이테토리 뉴런만 가지고 그 싱글셀 DNA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각각의 이제 사람들별로 이제 나이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점점 쌓여나간다. 이게 사실 좀 놀라운 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은 바로 뉴런들은 분화를 하지 않는 터미널리 디퍼런시돼 있고 포스트 마이토틱한 전문 용어로는 그렇고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세포입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점점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좀 의외성의 어떤 결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서 돌연변이들이 이 특정 세포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까지도 세포 단위로, 세포 타입 단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싱글셀 분석이 또 다른 면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 제가 이제 싱글셀 데이터들 다 좋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10X 지노믹스에서 제가 광고하러 온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들도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싱글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싱글셀 데이터 그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보게 되면 여기 왼쪽이 유전자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셀 바코딩이라고 해서 각각의 셀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숫자가 뭘까요? 0입니다. 0. 엄청나게 많은 제로 밸류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스파르스 데이터가 과연 바이올로지컬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해서 진들이 충분히 캡처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싱글셀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여기 0을 0이 아닌 것처럼 숫자를 채워넣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들이 한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로지컬 팩트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10x 지노믹스 파이프라인 얘기하는데 detected genes per cell이 뭐냐면 각 세포별로 진 몇 개가 캡처가 됐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0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1 하나라도 있으면 이 셀에서는 이 진이 캡처가 됐구나.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캡처되는 진 개수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 뭐 2만 개, 2만 5천 개 뭐 사람들마다 이제 말이 다르지만 얼마나 이제 브로드하게 그거를 포함시켜서 설명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진 포함시키는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은 이것은 또 다른 아티팩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 프로파일에서 0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발현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실제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해서 싱글셀 데이터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뭐 분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데이터를 마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실사례를 조금 소개를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한 이제 연구들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했던 여러 이제 연구들 중에 하나는 식도암이 과연 식도세포에서 기원을 했을까? 아니면은 위세포에서 기원을 했을까? 라는 어떤 그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이 디베이트에 그래도 나름 한번 종지부를 찍어보고자 미국의 다나파보의 연구진하고 같이 연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하고 마우스하고 이 위의 어떤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로에소페이지얼 정션이라고 하는 이 그 중간에 또 파트가 있는데 반해서 마우스는 그 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파트에서 암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식도암. 그러니까 아예 그 파트가 존재하지 않는 마우스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서 과연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에서 논란이 계속 많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첫째로 이제 이거는 벌크 티슈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했습니다. 벌크 티슈 가지고 했을 때 뭐 에소파거스 스페시픽, 뭐 스타믹 스페시픽, 인테스틴 스페시픽 이런 이제 인핸서 사이트들, 오픈 크로마틴 사이트들을 이제 찾아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베러츠 에소파거스라는 이 식도암이 생기기 전에 어떤 전구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스토믹 인핸서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인테스틴 스페시픽 인핸서도 갖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한 형태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 하이브리드한 형태를 이제 보고 나서 벌크 분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이겠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싱글셀 그 기술이 들어갑니다. 싱글셀 에이탁식 분석을 이제 이때 되게 초기 단계였었는데 이때 당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얘네가 스토믹 스페시픽하게 오픈 크로마틴이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인테스틴 스페시픽하게 그 오픈 크로마틴이 있는 부분, 이게 공존하는 베르식도 세포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서 CDX 그 2라는 어떤 이제 굉장히 그, 이 식도암이 이제 그 위암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진 이 전사인자가 오픈 크로마틴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측면에서 오픈이 같이 돼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서 결국 단백질 발현 측면에서 똑같이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에서 단백질 발현도 이 CDX2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베르체스포거스 관련된 마커들이 각각의 세포별로 공존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이제 그 베러식토의 어떤 세포들은 그 게스트릭과 그리고 인테스틴, 즉 위와 장의 어떤 캐릭터를 섞어서 갖고 있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고, 식도 세포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여러 분석들도 여기서 진행을 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식도하면 식도에서 유래된 게 아니라 위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짓자마자 한 달 뒤에 사이언스지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 본 것이 노멀한 게스트릭, 즉 노멀 위세포하고 베르시토 세포하고 굉장히 그 싱글셀 프로파일링 측면에서 같이 클러스터되고 비슷하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돌연변이에 관련된 이제 그 크로널 분석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결국 베르시토가 위세포 중에서도 특히나 그 언디프레시에이티드한 어떤 특정 서타입이 식도암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진행됐던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한 종양이 있으면 한 종양 안에 그 캔서 셀들이 한 타입만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헤테로지니어티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서브클론 5와 서브클론 11이라는 이 두 개의 어떤 그 채취까지 할 수 있는 서브클론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클론 11이 훨씬 더 이제 프로리퍼레이션이 이제 인비트로 그리고 그 마우스 지노그래프트 인비보상에서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저희가 이제 봤던 거는 그러면 이 서브타입별로 지노믹한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봤을 때 카피 넘버 측면에서 이제 그 이렇게 떨어지거나 혹은 카피 넘버가 높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벌크 단계에서 이제 RNA 시퀀싱을 통해서 이런 서브클론들의 어떤 발현 차이나 이런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이런 어떤 서브클론들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이 환자 특이적인 거 아닌가? 아니면 다른 환자들을 통해서 존재하는가라는 걸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셀 기술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퍼블리시된 싱글셀 데이터들을 다 그 글리오블라스토마 쪽 데이터들 다 모은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거는 이러한 서브클론 11, 그러니까 프로리퍼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EMT라든지 이런 시그너처들이 특이적으로 나타났던 이 서브클론 11이 결국 다른 이제 못 글리오블라스토마 건너가? 환자들에서 못 건너가. 천천히 가. 못 건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분석을 진행했을 때 결국 한 4명 정도의 환자에서 이러한 서브클론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싱글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벌크 데이터를 보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싱글셀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 환자에서 어떤 특정한 서브클론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토양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약 개발에서 이러한 그 싱글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연구나 이런 걸 하실 분들도 있고 또 산업계에 가셔서 또 컨트리뷰션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계에서 이 싱글셀을 그러면은 얼마나 활용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한 그 싱글셀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악용에서 이제는 암 세포에서 많이 발현하는 어떤 특정 이제 진이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겟 선정부터 시작해서 동물 모델 선정, 뭐 그리고 이제 약물을 치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진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가라는 거를 보는 걸 통해서 메커니즘 그리고 임상에서의 어떤 데이터나 약물 반응성 추적까지 이제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환자들에게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예시인데요. 이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 저희 그 샘플들을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뭐 티슈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액체 생검 같은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버스는 이런 샘플들 그게 있어야 되나? 이, 시퀀싱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 안 이 갖고 왔는데 싱글싱 되나? 아니, 그게 아니고, 마스크. 이건 안 써도 되잖아.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네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환자 샘플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약물들을 이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약물에 반응을 하는 환자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아까 이제 그 싱글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어떤 셀 타입이나 서브 타입의 어떤 숫자가 각 어떤 특정 환자에서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그 약물에 반응하는 환자들에서는 이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셀 타입들이
주로 이제 다미넌트하게 있는 반면에 리스폰드를 잘 하지 않는 환자들은 이 빨간색 셀 타입들이 더 많이 분포해 있는 이런 그 연계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된 어떤 셀 타입의 어떤 진 익스프레션이 이런 패턴들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데이터를 알게 되면 실제 다음에 이제 그런 임상이나 이 약물을 활용해 임상을 했을 때는 이제 환자 반응할 수 있는 환자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환자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별해서 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싱글셀이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이런 비용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이제 임상 그 연구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제 그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역 항암제들부터 시작해서 뭐 카티 항암제 치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임상적으로 도입이 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서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는 거를 제가 조금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는 뭐냐 하면은 항체에다가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사이토톡식한 드러그를 링커를 통해서 다는 이 형태의 약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이제 실제 많은 이제 그 약물들이 그 승인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언헐투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유망한 어떤 그 약물들도 이제 브레스트 캔서에서 승인이 돼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시스테믹한 키모테라피를 하게 되면은 막 여러 이제 그 환자 내에 그 노멀 셀들도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사이토톡식한 드럭을 항체를 붙임으로써 이제 캔서 셀 스페시픽하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유도체의 역할로서 항체가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이제 로바티라는 임상 2상까지 성공했는데 3상에서 망한 아주 unfortunate한 케이스를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DLL3이라는 어떤 특정한 멤브레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에다가 링커에 셀 사이토톡식한 어떤 드럭을 달아서 한 ADC입니다. 그래서 다 좋았습니다. 셀 라인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그 동물 모델에서도 이런 DLL3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하는 세포에서는 잘 적용되고 DLL3이라는 그 단백질이 뭐 진 익스프레션이 낙다운되거나 DLL3가 없으면 이 셀을 이제 킬링할 수 없고 이런 스페시피시티 유도가 이제 그 인비트로에서도 됐었고 인비보에서도 됐었고 그래서 셀렉티비티나 효능이 잘 나타나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벤처 제약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앱비가 몇 조를 들여서 이걸 삽니다. 이 약물. 근데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앱비가 아예 스템 센트릭스라는 이 회사를 아예 사버립니다. 근데 몇 년 뒤에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이 프로그램을 디스컨티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요 임상 실패 원인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할 때는 아, 학체마다 약물을 붙이는 그 개수가 너무 부족했나? 아니면은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준다고는 했지만 임상에선 좀 부족했었나? 아니면은 거기서 우리가 학체와 약물 사이에 이 링커를 다내서 이 링커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여러 가지 이제 스페큘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항체 타겟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DLL3이라는 이 발현이 실제 암 환자들에서 호모지니어스한지 아닌지 요거를 이제 싱글셀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자, 보게 되면 플라티넘 계열 약물이 이제 스몰셀 런 캔서라는 여기서 이제 이 약물들을 많이 이제 그 환자한테 원래 주는 약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투모 헤테로지니어티랑 이제 이 약물의 어떤 센시티비티랑 어떤 상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됐었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DLL3 환자를 발현 측면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DLL3가 모든
어떤 암세포의 어떤 클러스터에서 암세포가 발현이 다 돼 있느냐? 아닙니다. 발현이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항체 타겟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애초에 시작을 할 만한 타겟이었냐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을 생각해 봤어야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 싱글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됐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를 이제 후향적으로 알게 된 어떤 계기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서 이러한 싱글셀 데이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타겟을 찾는 여기서 이제 ADC의 어떤 항체를 타겟할 수 있는 타겟 단백질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타겟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의학화학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약물의 기초 이런 걸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스토리가 이 탈리도마이드. 이 탈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그 임산부 입덧 치료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럼 임산부들한테서 사용했더니 아기들이 이 사지가 이상하게 되는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탈리도마에 대해서 변경시킨 약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여기 보면은 잔기 하나 두 개 이제 변경을 시킨 이 약물이 승인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거, 뭐 10조, 12조, 13조, 뭐 조 단위의 어떤 하는 진짜 제약이 역사에 남는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질이 메커니즘이 언제 규명이 됐느냐?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매출이 나타난 시점이 2016년인데 실제는 훨씬 더 일찍 승인이 됐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언제 밝혀지기 시작, 2010년 후반때부터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메커니즘 모르고 신약 개발을 해서 쓰고 있었던 거죠. 십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린 약이 진짜 메커니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밝혀지게 된 게 이 사이언스 논문에 네이처 논문에 이런 데서 밝혀지게 된 게, 아, 이 약물은 사실은 타겟 단백질 이카로즈 1이나 이카로즈 3라는 이 타겟 단백질을 유비키티네이션 시켜서 프로테아존 패스웨이로 보내서 단백질을 분해시켜 버리는 약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 그 중에서도 CRBN이라는 이 단백질에 붙어서 이 CRBN이라는 단백질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라고 해서 이 유비키틴이 그 딴 컴플렉스에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타겟 단백질이 전달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이 CRBN 단백질이 발현이 있을 때는 레날리도마이드나 포말리도마이드 주게 되면 이 아이올로스라는 이 이카로즈 원이 분해가 돼서 이 웨스턴상에서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형태로 이제 약효를 나타낸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었던 거고 이러한 약물을 몰레큘러 글루 쪽은 이제 타겟 프로테인 데그레이데이션 하는 약물로서 처음 제대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개량을 해서 그 이제 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 GSPT1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제 타겟을 이제 깨는 그런 스몰 몰레큘을 이제 또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뭐 GSPT1, GSPT2 이런 것들이 특이적으로 이제 데그레이션이 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처음에 이제 1세대인 레날리도마이드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단백질들을 이제 깰 수 있는 어떤 약물을 개발을 하는데 종착역으로는 이 CRBN이라는 E3 라이게이즈 말고 다른 E3 라이게이즈를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 산업에서 가장 요즘 이제 스몰 몰레큘 개발에서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 CRBN 말고 다른 E3 라이게이즈를 활용해서 어떻게 타겟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 하는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RBN을 보시게 되면 모든 조직에서 다 발현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CRBN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CRBN의 어떤 한계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독성이 나타나는 장기 일부에서는 너무 발현을 잘하고, 어떤 그 장기에서 너무 발현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CRBN이 아닌 VHL이라는 어떤 특정 E3 라이게이즈를 활용한 타겟 프로틴 데그레이션 약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BCLXL이라는 단백질 특이적으로 깨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도 지금 임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약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BCLXL이라는 그 타겟하는 이니비터들은 다 이 프리틀렛, 그러니까 혈소판의 개수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면서 혈소판 독성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니비터에서 이 VHR이라는 이 스릴락에서 활용한 디그레이드 바꾸니까 이 혈소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특정한 이제 E3 라이게이즈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물이 그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실망한 약물인데 그걸 다시 건져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VHL도 사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이스라엘기들 각각의 이제 발현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지나치게 발현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이제 뭘 갖고 약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직 레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싱글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암세포 특이적으로 뽑아서 암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하는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떤 특정 E3 라이게이즈 쥐는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하는데 특이적으로 그럼 다른 정상세포들에서는 별로 발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개념이 싱글셀과 접목이 되면서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뭐냐면은 다양한 혈액세포들인데 암 환자들한테는 혈액독성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키모테라피를 포함해서 뭐 우리가 정밀 의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약물들의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혈액세포들을 다 건드려서 혈액세포들을 죽이거나 불활성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특정 E3 라이게이즈를 고르게 되면 여러 세포 타입에서 싱글셀 데이터를 봤을 때 여러 세포 타입에서 동시에 발현하지 않는 이런 E3 라이게이즈를 활용하게 되면 암세포에서는 발현하고 혈액세포에서는 발현하지 않으니 이 타겟이 혈액 독성을 일으키는 타겟이라고 하더라도 약물로서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싱글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썸머리를 해보면 싱글셀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수행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어떤 영역들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바이올로지컬한 사실들 또한 이제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벌크 레벨 오믹스 데이터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제 연구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약물 개발에 안 쓰이느냐? 여러 영역에서 쓰이고 있고, 지금 최근 각광받는 아까 얘기했던 ADC, 그리고 타겟 프로틴 데그레데이션.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어서 많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그 현재 그런 이 제약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핫한 플랫폼들입니다. 누구나 다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가 신약 개발 과제나 이런 것들 수십억짜리들이 돈이 단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연계돼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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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계십시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싱글셀, 지난주에 이어서 싱글셀 필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계약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이제 좀 알게 돼서 저한테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강의였는데요. 제가 아까 듣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E3 라이게이스가 이제 단백질 들어갔다가 계속 타겟 단백질, 분해가 되어야 할 그 단백질, 그걸 갖다가 E3 라이게이즈가 계속 그걸 붙여서 네, 이제 프로테아적으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이해를 안 했는데 우리가 약물을 개발하는 건데 이제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 타겟 프로틴을 이제 잘 부수기 위해서 E3
스페시픽한 아이게이지를 잘 붙이는 뭐 약물을 개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약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E3가 이제 그 타겟 단백질에 그걸 잘 붙일 수 있도록 예. 하는 그 약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헤테로바이 펑셔널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타겟 단백질이 있고 우리가 리크루트하고 싶은 E3 라이게이즈가 있으면 이 타겟 프로테인에 바인딩하는 스몰 몰레큘 그리고 이 특정 E3 라이게이즈에 붙는 스몰 몰레큘 그리고 그걸 붙이는 링커 요렇게 물질을 만들게 되면 이 두 가지를 가까이 붙여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induced proximity라고 표현을 하고요. 쉽게 표현하면 옆에 갖다 붙였을 때 펄리비키티네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이제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겟 단백질에 대한 뭐 구조 분석이라든지 예, 뭐 약물에 대한 그 약물의 구조 분석을 뭐 피니티라든지 뭐 모든 걸 또 고려해서 맞습니다. 찾아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을 굵고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도 도움이 되는데 온라인 질로 저기 마이크 잡아주시면 생겼습니다. 놀아주시겠습니다. 네. 빨리. 안녕하세요. 저 해상교 실신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봤고요. 너무 핫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분명히 이제 싱글셀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보통 사람들도 뭐 똑같은 조직이라도 다른 그 싱글셀 패턴이 나타나잖아요. 물론 셀 라인 자체에서도 나타나죠. 근데 아까 그 약물 암의 약물 쳤을 때, 뭐, 약에 뭐 내성이 있는 것들은 셀 패턴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애들은 다 똑같나요? 아, 애들도 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 네네네. 두 번째는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약의 제약에서의 타겟을 설정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약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약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한 건 단백질 성찰 구조잖아요. 네네, 뭐, 예. 이게 약물이 타겟이 네네. 단백질이잖아요. 예. 그리고 싱글셀에서 한 거는 단지 mRNA고요. 여러 가지 뭐 병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흰사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싱글셀 RNA 시퀀싱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은 싱글셀보다는 아까 그 타겟 설정할 때 프로테오미스로 정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게 더 싱글셀 데이터가 제약상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큰지 아니면은 타겟이 분명히 단백질이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는 싱글셀 프로테오미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게 기술이 더 발달되면 타겟에 관해서는 싱글셀 프로테오미스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아, 예. 뭐,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이제, 진짜 암세포가 이제 좀 더 그 딥하게 들어가면, 이러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셀 파퓰레이션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예를 들어 그거를 보는 걸 이뮨셀 파퓰레이션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면역 항암 저희가 보통 아는 이제 PD-1, PD-L1 면역 항암제라든지 여러 다른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이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리스폰더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제 그 액티베이티드 CD8 T셀 중에서도 되게 액티베이티드 마커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특정한 어떤 서브타입들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예를 들어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이제 그런 넌 리스폰더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투머 셀 인피트레이션 자체도 이제 그 투머 티슈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이뮨셀들이 좀 적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리스폰더와 넌 리스폰더를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NSCLC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암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걸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 싱글셀 프로테오믹스가 나오면 참 좋습니다.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싱글셀 RNA-seq 말씀하신 것처럼 RNA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이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싱글셀 RNA-seq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이 된 거를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 한 번 더 그 작업을 거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싱글셀 프로테오믹스가 제대로 트루풋과 이제 결과를 신뢰할 만한 그게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싱글셀 프로테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프로테인의 어떤 그 레벨 자체를 그 싱글셀로 보게 되면 액틴이나 이런 굉장히 어본던트한 프로테인하고 그 다음에 되게 베이설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프로테인하고 이 격차가 RNA보다 훨씬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음 밸류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극복이 돼야 사실 싱글셀 프로테오믹스를 오믹스 형태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쓰는 사이토프라든지 이런 싱글셀 랩에서 프로테인을 여러 개, 뭐 몇백 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멤브레인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발현이 있는 거를 이제 탑체로 잡아서 그걸 시퀀싱과 연계시켜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단백질 개수라든지 이렇게 뚜루풋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 RNA-seq도 이게 앰플리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mRNA 자체의 개수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 PCR 중복 시키는 아닙니다. 예, 몇 사이클 안 합니다. 사이클을 너무 많이 예, 돌리긴 돌립니다. 근데 많은 사이클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증폭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뭐든지. 진행되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 싱글스 RNA-seq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 아까 바코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프라이머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건지. 네, 맞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보시게 되면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0x 바코드라는 게 있죠. 이 바코드가 유니크 몰레큘러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요 두 개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요 특정 그 이어져서 cDNA가 만들어져 이제 살짝 증폭이 된 이 모레큘이 결국 어떤 유니크 몰레큘러 아이덴티파이어 10x 바코드 어떤 셀에서 발현하는지를 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얘기했던 이 프라이머였던 전체적인 서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요거 혹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저기 빠져나가서 요즘 이게 우리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걸 알려 있었어. 그렇군요. 그다음에 테렉스 바코드가 있고, 예. 그다음에 UMR 이것이 예, 유니크 몰레큘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지인이나 어떤 지인의 트랜스크립트인지를 이렇게 레이블링 할 때 보통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테렉스 바코드. 이것이 이제 종류가 예.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드 한 개에 대해서 이게 하나에 있는 비드 한 개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그 10x 바코드는 하나가 있고 UMI는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서 프라이머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한 비드 안에 다다다닥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요것이 여기 결합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CD가 같이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요것만 우리가 네. 인식을 하면 네. 어느 셀에 어느 진을 네. 대충 이해 그리고 이제 PCR이 끝난 이후에 정량하는 과정에서 네. 보정이 필요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한 세네 단계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셀에 하나의 비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시퀀싱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더블렛, 트리플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더블렛, 트리플렛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이제 먼저 거치게 되고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 그 다른 그 한 셀이라고 되어 있던 여기서 예를 들어 액틴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발현량이 일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특정 진들의 트랜스크립트들이 막 2배씩, 3배씩 이렇게 여러 개가 다 뛰게 되면 이건 더블렛이다, 트리플렛이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실로 그 시퀀싱된 RNA의 개수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이클에 따른 이제 특정한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들을 좀 보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정 작업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셀 중에서 이제 토탈 이제 RNA 레벨이나 개수가 너무 작은 애들은 또 셀들도 리무브하는 작업도 거치게 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질문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우리 오늘 또 멘티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어. 6시부터 진행되고 있었어. 교수님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